대통령님 충성 번개예요. 아, 대통령님 뭐 이러고 나서 말하자면은 이 박범계가요. 충성 범계가 네,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시 끝까지 이렇게 아양을 떴고 딸랑딸랑을 해야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구나. 이 조국에 의해서 그다음에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 피날레를 할 텐데 와, 박범계는 어떤 법무부 장관이 될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 한결에 뭐 이런 우파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박범계가 이렇게 막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이 추미애보다는 잘할 거다. 그리고 윤석열하고 좀 안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가파 안 할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할게요. 박범계로에 추천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추천? 추미애가 추천했어요. 내 후임은 박범계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재인이가 고민을 하다가 박범계 카드를 뽑은 것 같습니다. 추미애한테 미안한 게 문재인이는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박범계에 대해서 문재인이 좀 압니다. 왜? 이 민정수석 할 때 밑에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박범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안 거겠죠. 그리고 박범계하고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요. 박범계라면은요. 다들 혀를 내두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추미애하고 박범계하고 저렇게 악수하고 있는데 뒤에 문재인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범계가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번개는 윤석열이한테 똑바로 앉으라고 막 하면서 선택적 정의라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응? 전에는 나한테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 얼굴 보세요. 어? 눈이 아주 그냥 동그랗게 돼갖고, 어? 아니, 선택적 정의라고 하면서 뭐 똑바로 앉으라 이랬는데 옛날에 뭐 성렬이 형, 뭐 성렬이 형이 같은 의의는 없어 막 이랬던 범개가 참 이 문재인의 개가 돼가지고 똑바로 앉으시라는 둥 선택적 정의를 한다는 둥 이러니까 옛날에는 나한테 이러지 않지 않냐고 딱 해갖고 박범개가요 개처럼 깨갱했던 일이 있죠. 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네. 자, 이 문재인에게 있어서는요, 노무현의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사들과의 대화,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은 끝까지 검찰 개혁을 못한 게 진짜 천추의 한이었다. 자기가 민정시절에. 이러면서 운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검찰 개혁에 물꼬를 트고 그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게 문재인. 이게 아마 문재인이가 최고로 목표로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부국 강병 이런 거는 문재인의 머릿속엔 없는 거예요. 네팔이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내려주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뭘 해야 됩니까?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부국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밥 걱정, 때 걱정, 직업 걱정하지 않고 일자리가 넘치는 부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강병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정말 대통령 저는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부자 만들고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 강한 군 만들고 이거는 우리의 인류 역사상 기원전부터 BCAD 똑같이 있었던 지도자의 두 가지 목표예요. 문재인은 둘 다 안 하는 거죠. 부국에 관심 없어요. 강병, 북한의 초서 이런 거 다 하고 정말 김정은이 같이 핵을 쥐고 있는 그 로켓맨을 막 부둥켜 안고 와 정말 자기 애인을 그렇게 부둥켜 안기도 힘들 겁니다. 그냥 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등이 연기를 하기도 해요. 즉 남주가 여주를 이렇게 껴안을 때 등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등이 정말 근육이 그냥 큰 근육 작은 근육 쫙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이 남주한테 뻑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건데 이게 뭐 동성애자도 아니고 김정인을 껴안을 때 문재인의 그 등 근육 보세요. 근육도 없는 게 그냥 졸지에 근육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반국가적인 매국노가 문제입니다. 추미애 시즌2가 맞다. 이게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금태섭이도 얘기했고 국민의힘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또 조선일보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또 뭐 한경오라든가 이런 데서 막 발광들을 하고요. 맘카페에서 지금 개거품 물고 난리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즉 추미애가 뭐 무릎이 닳도록 자기가 닦은 길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쫓아내기를 검찰 개혁이라고 동일시되면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범계 보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박범계는 어떻게 할까요? 뻔하죠, 여러분. 박범계는요, 윤석열에 대해서 진짜로 찐 갑질을 할 겁니다. 아까 네, 이게 어저께 들어갔네요. 네, 윤석열 향해서 찐 갑질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박범계는요, 윤석열한테 했던 거, 그리고 오로지 권력을 위해서, 아마도 문재인이 밑에서요 비서관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법무부 장관 꼭 해야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거 하고 싶어 갖고 오로지 박범계는 제가 보기에는 권력을 향해서 딸랑딸랑을 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미애에 대해서는 추망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박범계는 박딸랑이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 딸랑거리는 정말 애완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박범계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버럭버럭 소리만 내고 화만 내고 이 청문회라든가 국감에서 한 것처럼 그러다가 윤석열한테 잡힐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동안 박범계는요,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참 많이 잃었죠. 그리고 오만불손하고 뭐 윤희숙 의원한테는 그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하고, 지는 충청도 사투리 그랬지요 막 이렇게 쓰면서요. 뭐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고요. 3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술값 떼먹고 간 술값 외상 사건. 이 대전에서요, 호프집에서 7명인가 자기네 지역 그 이제 구의원 시의원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구 사람들 뭐 비서관도 있었대죠. 거기에서요 술을 막 맥주를 마셨대요. 그래놓고 19만 원을 외상으로 달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열받아 갖고 그 호프집 주인이 SNS를 올린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7명 데리고 먹고 와갖고 이걸 외상으로 긋고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박범계가 허걱. 제가 보니까 하는 거예요. 박범계는 자기 돈 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7명 중에 누가 돈 내고 갔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 끌고 어떻게 된 거야 시방 이러니까 외상 이러면서 튀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돈을 안 내고. 이게 박범계의 민낯인 거예요. 저는요 정말 어디 누구 가가지고 다 제가 돈 냈습니다. 응? 그것도 제 카드로. 응. 이런 거예요. 정치 자금은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선 이게 뭡니까? 정치 후원금은 그렇게 많이 막 맨날 후원해 주세요 난리를 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장애인, 이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오심을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요 20년을 징역을 살게 한 이른바 나라수포 오심 사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판사였어요. 그래서 지체 장애자인 최모 씨를 막 이 진범으로 몰아가지고 17년, 그래서 도합 20년을 이분이 옥살이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박범계가요 완전히 그때 오심이 나오니까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아주 무슨 박범계가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은 사실은 오심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사법부도 오심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가 했더니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나라스포에 대해서는 박범계가 말하자면은 뭐가 딴 데에 꽂혀 있어 갖고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러면서 이거는 아주 오심을 때리기가 힘든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력인 거예요. 세 번째가 달림은 영참으로 김소연이가 박범계 민주당에서 시의원으로 공천을 받았죠. 그런데 박범계의 비서 또 보좌관이 김소연한테 1억을 내라고 한 거예요. 공천 너 해줬으니까 너 1억을 말하자면은 이 당비로 내라.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김소연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소연이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갖고 아주 난리가 쳤어요. 그러니까 박범계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보좌관이 1억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박범계가 모를 수가 있겠어요? 박범계는 모른다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그 2명은 구속됐어요. 그리고 박범계가 부들부들 떨면서 김소연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보좌관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건데 왜 나를 막 1억 원 내라고 한 사람을 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패소했습니다. 김소연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국힘당을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소연 같은 사람한테 이 지역구를 뺏은 거 국힘당의 실책입니다. 왜? 딴 진영에서 넘어왔으면 우쭈쭈 하면서 다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짜 국힘당 미래가 없습니다. 네.